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들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 아주 특별한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보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몇 명이 뭘 했는지, 이런 건 쉽게 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당사자에게는 과연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 진짜 의미는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오늘 우리가 다룰 현상학이라는 연구 방법입니다. 특히 막스 반 마넨이라는 학자의 연구를 길잡이 삼아서 인간의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이 강력한 도구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이 현상학이라는 걸 제대로 알려면요, 그 뿌리부터 찾아가 봐야겠죠? 모든 것의 시작점에 있는 철학자, 바로 에드문드 후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후설이 활동하던 당시에 그는 과학이 너무 이론에만 치우쳐서 정작 우리 인간의 생생한 경험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유명한 구호를 외칩니다. 사태 자체로 돌아가라고요. 이게 철학계에 던진 뭐랄까 하나의 출사표 같았던 거죠. 그가 말하는 사태 자체라는 건 우리가 어떤 과학 이론이나 복잡한 개념을 들이대기 이전에 그냥 날 것 그대로 겪는 우리의 일상, 바로 그 경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는 생활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지식의 진짜 출발점은 바로 여기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후설의 철학은 좀 어렵거든요.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연구자 막스 반 마넨이 딱 등장합니다. 이 추상적인 철학을 실제 연구 현장으로 가져와서 그야말로 튼튼한 다리를 놓아준 인물이죠. 반 마넨은 해석학적 현상학이라는 접근법을 발전시켰는데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묘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경험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 깊은 뜻을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딱 이런 거예요. 친구랑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 감상이 전혀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경험이라는 건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각자의 해석이 들어간 주관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자는 멀찍이 서서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 참여자와 함께 그 의미를 찾아가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연구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반 만에는 네 가지 활동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1, 2, 3, 4 순서대로 딱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서로 영향을 주면서 빙글빙글 도는 그런 순환 과정에 더 가까워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태도 변경이에요. 내가 이미 안다고 생각했던 것, 너무나 익숙했던 것들을 이게 원래 이런 거였나? 하고 낯설게 보려는 마음의 준비 같은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경험 탐구.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경험 자체를 모으는 단계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본질적 주제 성찰. 이렇게 모인 이야기들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나 핵심적인 의미가 뭔지 깊이 생각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로 글쓰기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발견한 그 경험의 속살을 생생한 언어로 써내려가는 것. 이게 바로 현상학적 연구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데이터를 어디서 얻느냐는 거예요. 보통 생각하는 설문지나 통계가 아니에요. 보세요. 개인적인 일화나 이야기, 깊이 있는 인터뷰, 관찰은 기분이고요. 심지어 어떤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기도 하고 시나 소설 같은 예술작품, 일기장까지 말 그대로 삶의 모든 순간이 체험 자료가 되는 거죠. 우리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텍스트가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아이가 선생님한테 와서 이렇게 뚝뚝 끊어서 말해요. 선생님, 저 머리 깎았어요. 서울에서요. 서울이발관에서요. 그냥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뭔가 대화가 이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요. 하지만 현상학적 연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이 아이는 진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건 그냥 나 머리 깎았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속에는 사실 선생님, 저 좀 봐주세요. 저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하는 선생님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 이게 바로 현상학적 탐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에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욕구. 즉, 인정받고 싶다는 그 마음을 읽어내는 것. 이게 바로 연구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말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과학 연구는 쓰는 것, 그리고 다시 쓰는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반말렌에게 글쓰기는 그냥 연구 다 끝내고 결과 정리해서 보고서 내는 게 아니에요. 글을 쓰고 지우고 또다시 쓰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생각하고 분석하는 방법 그 자체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그는 두터운 기술과 진한 기술을 비교하는데요. 두터운 기술이 문화적 맥락이나 세부 사항을 최대한 많이 담아내는 거라면 반면엔이 강조하는 진한 기술은 좀 달라요. 정보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의 핵심, 그 깊이를 파고드는 거죠. 목표는 모든 사실을 백과사전처럼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경험이 당사자에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 본질을 딱 포착해서 읽는 사람 마음에 아! 하는 울림을 주는 것, 그게 진짜 목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모아서 현상학이라는 게 단순히 연구 방법론을 넘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결국 현상학이라는 건요, 그냥 연구 스킬 같은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죠.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편견, 선입견 같은 것들을 일단 다 옆으로 치워두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판단 중지 또는 괄호치기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내 판단을 잠시 괄호 안에 묶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학적이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첫째, 이론이 아니라 경험 그 자체, 즉 현상에 집중한다. 둘째,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살아낸 구체적인 경험에 딱 발을 딛고 서 있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모든 가능성에 활짝 열린 태도를 가지면서도 내가 내리는 해석에 대해 끝까지 책임진다. 어때요? 굉장히 호기심 많고 섬세하면서도 깊이 인간적인 세상을 보는 방식 아닌가요? 결국 이 현상학이라는 건 우리 모두에게 자기 자신의 생활 세계를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라고 초대하는 것 같아요. 매일 반복돼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 그 속에 혹시 내가 놓치고 있던 의미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당연했던 경험 중에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새롭게 보이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세상을 조금 더 깊고 풍부하게 바라보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